대형주 쪽으로 모처럼 무게중심이 옮겨간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계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소형주나 코스닥, 어제 코스닥 지수 장중에 3% 넘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여전히 관심은 높은 편입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국면이긴 한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라임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24일 만에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24일 만에 순유입되었습니다. 앞서 23일간 주식형 펀드에서는 2조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4위 키워드는 자동차주 반등 시도입니다. 최근 흐름이 부진했던 자동차주가 모처럼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바이오, 카지노, 엔터주, 이틀째 약세입니다. 화장품주를 포함해 최근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바이오, 카지노, 엔터, 이른바 바카라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이 이어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처럼 대형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주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그중에서도 낙폭이 컸던 기아차가 더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 하단까지 밀렸기 때문에 바닥까지 밀렸다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수급 상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자동차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오늘 자동차 주식을 얘기하기 앞서서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지금의 오늘의 반등은 역시 미국의 반등부터 일단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장 자체가 저점을 확인했다고 확신을 갖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총 대형주 중에 하나인 자동차 주식도 기본적으로 예외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딱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요. 외국인이 만약 산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 있지만요. 산다 그러면 역시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도로 오늘 의미를 나름은 좀 축소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요. 그동안 좀 조정을 보였던 계기가 직접 됐고요.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시총 대형주 중심 그러면서 주가가 좀 조정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여전히 성장성이라든가요,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주식을 따라올 것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만약에 시장이 된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 그것이 이제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되는 과정일 텐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자동차 판매가 여전히 꾸준하게 될 것이라는 것. 올해보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10% 이상의 자동차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요. 미국의 자동차는 지금 너무나 늙었습니다. 한마디로요. 11.5살 정도 됩니다. 11.5년 정도가 평균의 자동차의 지금 연식이기 때문에요. 자동차를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기아차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총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PR이 낮은 것도 기하실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 내에서 20에서 40%는 항상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2주일 더 조정 보일지 모르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갖고 와야 될 주식이고요. 없다 그러면 언제라도 사셔야 됩니다. 자동차 주식이 저평가돼 있던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거의 100% 확실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길게 보면은 당연히 자동차 주식 매수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 주식 또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거의 인덱스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 풀함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좀 쉽지 않은 것도 또 사실인 것 같고요.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은 관심이 더 많은 게 코스닥에 관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별다른 이유도 없었는데 장중에 3% 넘게 급락을 했었고요. 이른바 이제 바카라라고 불리는 주식들, 또 화장품 주식들, 동반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현재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좀 돌아서면서 좀 이런 약세 분위기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런 코스닥 종목들 임태근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카지노 이렇게 말을 묶어가지고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로서 분명히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의 인바운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는 맞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이 조금은 이제 생각보다 생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뭐 카지노나 일부 또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약간은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지난 한 달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흘러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걸 이제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 어떤 악재로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핑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의 조정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뭐 바카라 주식들 분명한 성장 산업인 건 틀림없고요. 근데 이제 뭐 성장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 이런 인식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위 이제 뭐 정치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좀 분명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라임에서는 여러 가지 바카라도 있고 뭐 여행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뭐 화장품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관심 갖고 있는 섹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여행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인들 수요도 늘고 또한 이제 호텔도 이제 더 짓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행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카지노주도 이와 이제 이 트렌드에서 크게 이제 다르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이제 바이오 업종들 오직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는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향후에 뭐 어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는 것은 맞는데 이들의 괴리가 너무 커지고 있어가지고 일부 종목들에 있어서는 조금 실적을 확인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어떤 수정치나 전망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미디어 업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 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트렌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컨텐츠가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컨텐츠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냥 소비되고 마는 어떤 그냥 이제 소모품으로 좀 생각했던 경향이 시장에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컴퓨터, TV, 스마트폰, 나가서 이제 타블릿까지 이렇게 해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플랫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컨텐츠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 자체의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독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거를 분명히 유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관심 가는 섹터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눈에 보이는 섹터가 있고 안 보이는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카지노나 여행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미디어 콘텐츠도 역시 뭐 관심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뉴욕 증시 6일 만의 반등입니다. 미국 시티그룹 실적, 글쎄 뭐 JP모간이랑 조금 또 다른 양상인 것 같고요. 또 실적이 소매 판매 지표가 뭐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일단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또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타났고 지표는 살짝 엇갈린 모습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 다음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될 것인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오늘 반등은요,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본격적인 반등이 정말 성공될지는 일단 실적 시즌이 조금 그나마 좀 중반으로 접어드는 다음 주 중반 이후는 돼야 될 것을 돼야지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좀 다음 시장에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좀 혼조 장세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여전히 두세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큰 틀에서는 여전히 유럽에 대한 유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도 일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요즘 들어 부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글로벌 경제 뭐 불안, 글로벌 뭐 리세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3.0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언어가 단어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위기의 1.0은 이제 미국이었고요. 글로벌 뭐 경제 불황 뭐 2.0은 유럽이었고요. 글로벌 3.0이 이제 바로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도 하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조금 불안한 모습 매도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불황 3.0의 핵심은 중국과 브라질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도 많이 다운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브라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 그리고 이제 브라질을 둘러싼 여러 이머징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이 양대 축에서의 그러니까 실적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부의 주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해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이 여전히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도 이제 롬니와 그 오바마의 대선전이 이제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완전히 오바마가 완전히 이기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 토론에서 이제 롬니가 기선을 잡아서 일부에서는 롬니가 우세할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16일 날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오늘 밤이 될 텐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대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따라서 누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절벽 가능성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네요. 뉴욕 증시가 계속 좀 올라줘야지 우리 시장도 좀 힘을 좀 얻을 것 같은데 뭐 기술적 반등 이외의 근거를 찾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머징 국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중국 얘기 좀 해보죠. 중국 소비자 물가는 일단은 뭐 부담은 없는 상황에서 발표가 됐고 이번 주에 별로 글로벌 일정이 별로 없는데 가장 주목받을 일정이 목요일 날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일 것 같습니다. 7.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좋게 나와야지 시장이 호재다. 아니다. 나쁘게 나와야지 시장이 호재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위안화 가치는 사상 최고치까지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 종합해서 임태근 상무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중국 시장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GDP보다 당연히 높게 나와야 이제 시장에서 호재를 반영을 할 것 같고요. 현재 7.4%, 3% 정도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컨센인데 이 수치 자체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는 조금 시장을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똑같이 3분기 또 4분기로 갈수록 중국 GDP 자체가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의 이익 자체도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좀 비관적으로 좀 보는 전망들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GDP 같은 경우는 7.4% 정도 수준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호재로 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같은 경우 보면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형주 25개 정도는 상당히 이제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GDP에서만 크게 이제 시장 기대보다 많이 하향하지만 않는다면은 현재 상승세는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상황 보면은 연간 목표치 뭐 7.5%라면은 대개는 8% 이상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자체가 상당히 좀 엄살을 떨었던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있다는 점. 그래서 뭐 너무 과도하게 악재로서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장중 1940포인트 선 회복입니다. 현재도 1940포인트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10월 들어서 처음으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근데 뭐 연속성 자체는 좀 장담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저항선은 어느 정도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대응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임태근 상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기술적인 저항선만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전 고점 부근이 한 2050선 정도가 이제 강력한 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수 자체가 지금 2050까지 갔다가 다시 한 1950 정도 떨어졌는데 이 100포인트 차인데 그렇게 크게 뭐 지수의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지수 자체는 좀 정체되는 국면에서 멀티플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더 그 주가 자체를 높이면서 멀티플을 높게 받으면서 재평가되는 국면에 빠지고 현재 같이 되게 이제 경기 민감한 종목이라든지 이익 변동성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PE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이제 저평가를 받는 국면으로 계속 빠지는 이런 양극화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동추위는 아무래도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어떤 실물 수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어떤 경기 사이클이 턴하는 이런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9월 14일에 이제 QEC를 실시한 이후에
최근까지는 이제 대형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저께 한 2, 3일 전부터 해가지고 대형주 대비 소형주였던 상대 강도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는 조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중소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개별 기업들의 어떤 이슈로 좀 수익률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전에 주도하던 업종들 좀 더 소프트하고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최근 흐름에서 60일선을 깨질 않고 종가 기준이죠. 일단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흐름 보면 일단 대형주 쪽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갔는데 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참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또 참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학년 의원께서 현재 시장 흐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런 흐름이라면은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 있으면 좀 언급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 어저께 이어서 상대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어저께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이제 그 지수 자체는 코스닥이 플러스 올려놨는데요. 여전히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성장의 스토리만 있는 것들, 얘기만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말 확신을 들고 정말 숫자가 명확한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군에서도 정말 1등하는 회사들 위주로만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풍변을 볼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을 만약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여전히 IT라든가 자동차의 대표주자에 대한 무게 중심을 갖고 가셔야지 언제라도 오를 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IT 주식 중에서 돋보이는 것은 저는 단연코 LG 디스플레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28,300원, 400원인데 이 가격대는 지난 10월 5일로 기억하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3분기는 흑자 전환하지만 4분기에 다시 어려워진다 하면서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그다음 또 주가 한 열흘 정도를 조정 보였는데요. 다시 그 가격을 넘어서서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보면 갭을 지금 메꾸는 상태입니다. 증권사의 시간이 여전히 엇갈려 있습니다. 그 목표가를 내린 것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목표가를 다시 올리니까요. LG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애널리스트는 양분돼 있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지는 게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은 경험상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애널리스트의 생명력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형주에 대해서 의견이 틀려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상례가 되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외국인이 사는 이유를 제가 확실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언론은 지금 별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애플 컴퓨터가 이제 23일날 알려진 바로는 아이패드 미니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죠. 아이폰 5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보면 아이패드 미니뿐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할 것이. 이번에 주목되는 것이 애플 컴퓨터에 이제 아시겠지만 맥 프로인데요. 맥 프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랩탑, 노트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이 있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 기준의 실적 발표를 보면 애플 컴퓨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랩탑 시장, 즉 노트북 시장에서 모든 브랜드 중에서 마켓시어 1위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아이폰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요, 태블릿 PC에서는 압도적이었는데 노트북 시장에서는 이제 HP라든가 델이라든가 삼성의 뒤져서에 비해서 상대적 1위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1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15인치 위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아직 다 루머 상황이니까 아직 모르지만요. 13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맥북 프로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오늘 강력히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5라든가 이번에 나오는 아이패드 뉴 아이패드에 다 장착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도 상당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한 건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하나도 없지만 애플 컴퓨터는 그런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주목할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시총 상위 주식이 부담스럽다면 앞서 이제 성문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호텔신라를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19년 만에 최고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어떤 면세점 사업 이런 것들에 보면 내년도 초반에 이제
그 롯데신라의 리노베이션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좋차하고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롯데신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자동차군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매출의 성장의 안정성이 클 겁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관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서 본다 그러면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마케팅 환경이 제일기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겨울이 되면 영업무역의 관심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스닥이 뭐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데 좀 슬림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상승 근거 좀 자세하게 좀 부연 설명을 해주셨고요. 길게 관심 가질 종목으로 호텔신라, 현대글로비스, 제일기획, 영업무역 정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